경상도 산골 마을, 석양이 아름다운 들녘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평균 연령 75세 할머니 5명이 화투를 치고 있어요. 막내 할머니 70세 김순덕은 화투짝을 탁 내려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옆에서 73세 박금순이 입맛을 다시며 투덜거렸어요. 그때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뭔 일인데 그래? 불났어? 이장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종이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군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마을 뒷산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대. 뭐? 쓰레기 매립장? 할머니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을 최고령이자 정신적 지주인 78세 최만득 할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공문을 빼앗아 읽었어요. 대한환경산업 주식회사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 최만득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매립장이 들어서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74세 이영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손주들이 여름방학에 못 오는 거 아니야? 냄새 나는데 누가 와? 76세 정옥순 할머니도 분노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꾼 텃밭이고 뭐고 다 망하는 거잖아. 할머니들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 군청 공무원 2명이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이 모였지만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젊은 공무원 김대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매립장 건설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CG 영상이 나왔어요. 최첨단 환경 기술을 적용해서 냄새도 안 나고 오염물질도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최만득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왜 서울 한복판에는 안 짓고 우리 마을에 짓는 건데요? 김대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입지 조건상. 박금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지 조건은 무슨, 시골 늙은이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 아냐?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대리 옆에 있던 대한환경산업 부장 박철수가 나섰습니다. 40대 중반 배 나온 체구에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가 보상금도 넉넉하게 드립니다. 가구당 3천만 원씩.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정옥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박철수 부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어차피 이 마을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잖아요. 솔직히 10년 후면 폐촌될 마을 아닙니까? 순간 회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는 계속 말했어요. 보상금 받으시고 편하게 도시로 나가서 사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최만득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시당할 사람들입니까?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철수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동의서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안 찍으셔도 어차피 행정 절차는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공무원들이 회관을 나갔습니다. 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인데 이렇게 쉽게 빼앗겨야 하나? 최만득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우리가 싸워야 해. 싸우긴 뭘 싸워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잖아요. 이장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만득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법으로 안 되면 우리 방식으로 싸우는 거지.
할머니들이 일제히 최만득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최만득 할머니 집 5할머니가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막걸리병과 파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만득이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어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박금순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은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지. 정옥순이 탁자를 쳤어요.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봐.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자식들 키우고 농사 짓고 시집살이하고. 이영자가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겪은 전쟁보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김순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만득 언니, 혹시 작전 같은 거 있어요? 최만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일단 저놈들이 마을 조사를 나올 거 아냐. 그때 우리가 할머니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최만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헷갈리게요? 그래. 조사 자체를 못하게. 데이터를 못 모으게. 최만득의 설명에 할머니들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3일 후 대한환경산업조사팀이 마을에 왔습니다. 20대 젊은 직원 3명이 측량 장비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1구역이니까 GPS 좌표 먼저 찍고. 선임 직원 민수가 지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 어디 가시나요? 정옥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조사 나왔는데요. 조사? 뭔 조사? 여기 우리 땅인데 허락도 안 받고? 공문으로 통보 드렸는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서류를 꺼냈어요. 정옥순이 서류를 빼앗아 들더니 거꾸로 들고 읽는 척했습니다. 이게 뭔 글씨여? 하나도 안 보이네. 안경 어디 뒀더라?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지는 사이 뒤에서 박금순 할머니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그리고 측량 장비의 전원 코드를 슬쩍 뽑아버렸습니다. 이거 왜 안 켜져? 후임 직원이 당황했어요. 배터리 충전했었는데. 그 사이 이영자 할머니가 다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여? 내가 길을 잃었네. 젊은 양반들, 우리 집이 어디더라? 할머니, 저희 지금 바쁜데. 바쁘긴 뭐가 바빠. 나 지금 급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영자가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저기 마을회관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니까. 할머니가 계속 매달리는 바람에 조사팀은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그 사이 김순덕과 최만득은 산 위에서 표지판들을 몰래 돌려놓고 있었어요. 이걸로 방향 표시가 완전히 헷갈릴 거야. 최만득이 씩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친 조사팀이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합시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할머니들 왜 이렇게 친절해요? 계속 말 걸고. 친절한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잖아. 후임이 투덜거렸어요. 그때 마을회관 앞에 할머니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파전, 막걸리, 족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이고, 젊은 것들 고생 많았어. 어서 와서 밥 먹어. 박금순이 손짓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 숙소 가서. 숙소가 어디요? 차로 1시간 걸리잖아. 여기서 먹고 가. 할머니들이 강제로 직원들을 앉혔어요. 자, 막걸리 한 잔씩 해. 정옥순이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저희 운전해야 돼서. 한 잔은 괜찮아. 파전도 먹어봐. 내가 부쳤는데 맛있어. 어느새 직원들은 할머니들에게 둘러싸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최만득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친구, 고향이 어디요? 저요? 부산이요. 어머, 우리 아들도 부산 산다. 혹시 해운대 쪽 알아? 네, 잘 알죠. 거참, 우리 아들 한번 만나봐. 나이도 비슷할 건데. 최만득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옆에서 김순덕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조사 서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작전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대한항경산업 본사 회의실, 박철수 부장이 대표이사 앞에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까? 60대 대표이사 강만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마을 주민들이 계속 방해를 해서. 방해? 70대 할머니들한테? 장비가 고장나고 표지판이 바뀌고 계속 말을 걸어서 집중을 못하고. 박철수가 땀을 닦았습니다. 강만호 대표가 책상을 쳤어요. 변명 그만하고 이번 주 안에 조사 끝내시오. 안 그러면 당신 자리 위험할 줄 아시오. 알겠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박철수가 직접 마을로 내려왔어요. 이번엔 경비원 2명을 대동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방해해도 무시하고 조사 강행합니다. 알겠죠? 네, 부장님. 조사팀이 뒷산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산 입구에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최만득, 박금순, 정옥순, 이영자, 김순덕. 5명 모두 방석을 깔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저기요, 비켜주시겠습니까? 저희 조사해야 되는데. 박철수가 인상을 썼습니다. 조사? 누가 허락했어요? 최만득이 태연하게 김치를 씹었어요. 허락은 공문으로 다 됐잖아요. 공문? 우리 그런 거 동의 안 했는데요? 박금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행정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비키세요. 박철수가 할머니들을 밀어내려 했어요. 그 순간, 으악, 내 허리. 최만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어머, 사람이 쓰러졌어. 박금순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다가갔습니다. 안 괜찮아. 이 사람이 밀어서 허리를 다쳤어. 최만득이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뭐, 저 안 밀었는데요. 박철수가 황당해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나타났어요. 다 찍혔어. 폭행 현장 다 찍혔다고. 폭행이라니요. 저는. 박철수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주변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네. 할머니가 다쳤어. 회사 사람들이 할머니를 밀었대. 119 불러. 소동이 커지자 박철수는 어쩔 수 없이 후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철수합니다. 조사팀이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할머니들이 남자 주민들이 사라지자 최만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리 다 나았네? 김순덕이 웃으며 물었어요. 연기야, 연기. 젊었을 때 연극반 했던 거 아직 몸이 기억하네. 최만득이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뒤로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정옥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최만득이 턱을 괴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저 회사가 이 마을을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최만득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최만득 할머니는 혼자 뒷산을 올랐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산길을 걸었어요. 분명 이쯤이었는데 할머니가 나무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 옆에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최만득이 샘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맞아. 여기야.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최만득이 낡은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봐. 우리 마을 뒷산에 있는 이 샘물. 그 샘물이 왜요? 박금순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이 샘물이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되던 약수라고. 약수요? 그래. 신경통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어. 실제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도 이 물 때문이야. 최만득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순덕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매립장 때문에 이 샘물이 오염된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네요. 정확해. 최만득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요? 이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물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받아야지. 그리고 역사적 자료도 찾아야 하고. 정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 자료는 내가 알아볼게. 우리 마을 향토사 연구하시는 교수님 계시거든. 좋아. 그리고 물 샘플은 내가 직접 채취할게. 최만득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들의 눈빛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며칠 후 최만득은 서울대학병원 수질검사팀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이 박사가 샘플을 받았어요. 할머니,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우리 마을 뒷산 샘물이에요. 좀 특별한 물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연락처 남겨주세요. 최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한편 정옥수는 향토사 박물관을 찾아갔어요. 70대 김 교수가 낡은 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석양리의 샘물은 맛이 달고 약효가 뛰어나 임금께 진상하였다고요. 정말요? 정옥순의 눈이 커졌어요. 네.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당신 마을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해요. 김 교수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정옥수는 감격해서 김 교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대한환경산업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만호 대표가 박철수를 불러들였어요. 마을에서 문화재 신청을 했다고? 네, 뒷산 샘물이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이었다나 뭐라나? 박철수가 보고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 중입니다만 설사 사실이라 해도 문화재 지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사업이 중단된다는 거야. 강만호가 책상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보상금을 2배로 올려서라도 동의서를 받아내. 하지만 할머니들이 완전히 뭉쳐 있어서 뭉친 걸 깨면 되지. 강만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그리고 그 사람부터 무너뜨려. 다음 날 박철수는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의 김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80대 김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고 며느리가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환경산업입니다. 박철수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상금 얘기 좀 하려고요. 다른 분들은 3천만 원인데 할아버지는 특별히 1억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요?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아버님 병원비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 돈이면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망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먼저 아닙니까?
박철수의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 김할아버지 며느리가 할머니들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최만득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금순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결정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회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 집만 무너지면 끝이야. 정옥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최만득이 벌떡 일어났어요. 포기하면 안 돼. 우리한테 아직 카드가 남았어. 무슨 카드요? 수질 검사 결과. 내일 나온대. 최만득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만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이 박사입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최만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랍습니다. 이 물에는 일반 지하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게르마늄 성분이. 그럼 정말 약수가 맞나요? 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 정도예요. 최만득은 전화를 끊고 할머니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됐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할머니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들은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환경과장실 앞에 5 할머니가 줄지어 섰어요. 과장님,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최만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환경과장이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들, 이미 행정 절차는 끝났다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최만득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장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수질검사 결과서, 조선왕 조실록 사본, 향토사 연구자료. 과장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뒷산 샘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매립장이 들어서면 이게 다 오염돼요. 박금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장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야죠. 정옥순이 책상을 쳤어요.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 그럼 누구 권한이에요? 군수님? 과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직접 군수님 찾아가겠어요. 최만득이 할머니들을 데리고 군수실로 향했습니다. 군수실 앞. 비서가 막아섰어요. 군수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할머니들이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들 왜 저래? 매립장 반대하시는 분들이래. 결국 저녁 7시 군수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들, 왜 이러십니까? 60대 군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군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최만득이 다시 서류를 내밀었어요. 군수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다 공식 기관에서 검증받은 자료입니다. 군수가 턱을 괴었습니다. 군수님, 우리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어요. 자식 키우고 땅 일구고 이제 와서 쫓겨날 수는 없어요. 정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죠.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단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의 공식 답변을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들이 환호했어요. 문화재청에서 조사팀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문가 3명이 뒷산 샘물을 조사했어요. 확실히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조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나요? 최만득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심의까지는 1달 정도 걸립니다. 1달. 할머니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한환경산업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보상금을 올려주며 동의서를 받아냈어요. 일주일 만에 마을 주민 30%가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을이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도장 찍은 사람들은 배신자야.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다투었습니다. 최만득이 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언니,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박금순이 좌절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최만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한테 마지막 카드가 남았어. 뭔데요? 언론이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최만득은 서울의 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30대 탐사보도 PD 김민재를 만났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재미있는데요. 증거가 약하지 않나요? 여기 다 있어요. 최만득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역사 자료, 회사의 회유 녹음 파일까지. 김민재 PD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방송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번 주 특집으로 나갑니다. 며칠 후 저녁 9시 뉴스. 전국의 마을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할머니들의 마을 지키기,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작은 전쟁. 화면에는 할머니들이 산에서 샘물을 떠마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철수가 주민들에게 돈을 주며 회유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1억 드릴 테니 도장만 찍으세요.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대기업 진짜 양심도 없네. 할머니들 응원합니다. 저 회사 불매운동 해야 됨.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대한환경산업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강만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어요. 주민들을 돈으로 회유한 건 사실 아닙니까? 문화재 가치가 있는 땅을 파괴하려 한 건 사실입니까? 강만호는 땀을 닦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문화재청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석양리 뒷산 약수터 지방문화재로 지정. 동시에 환경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매립장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사실상 백지화였습니다.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최만득이 공문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할머니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1달 후 마을 입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석양리 왕실진상 약수마을.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약수터예요? 네, 조선시대 왕도 드셨다는 물이죠. 박금순 할머니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돌았어요. 최만득은 뒷산 약수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김순덕이 뛰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서울에서 기업들이 약수 사업 제안서를 보냈대요. 사업? 네. 약수를 생수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수익의 80%를 마을에 준대요.
최만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이 부자 마을 되는 거죠? 할머니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3개월 후 마을회관 개관식. 낡았던 회관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습니다. 젊은이들도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이제 마을에서 일할래요. 김순덕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서울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고향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정옥순의 손주도 왔어요. 할머니, 저 방학 내내 여기 있을래요. 그래. 우리 손주 할미랑 놀려고. 할머니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정자나무 아래 5 할머니가 다시 모여 앉았어요. 이번에는 화투가 아니라 막걸리였습니다. 자,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며 최만득이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건배. 할머니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나저나 만득 언니, 우리 진짜 대단한 거 한 거 맞죠? 김순덕이 물었어요. 대단하긴. 그냥 우리 집 지킨 거지 뭐. 최만득이 씩 웃었습니다. 근데 언니, 다음에 또 누가 우리 마을 건드리면 어떡해요? 박금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하면 되지.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게 없어. 정옥순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이영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할머니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정자나무 아래 웃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멀리 뒷산에서는 맑은 약수가 여전히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센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석양리 할머니들은 오늘도 그들의 마을을, 그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 후 석양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약수 사업으로 마을 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5 할머니들은 여전히 정자나무 아래에서 화투를 치고 막걸리를 마시며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작은 마을들이 대기업과 개발 앞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만득 우리 할머니가 할매들 카메라를 향해 무시하면 윙크하며 큰일 말합니다. 나요. 썰콩당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동의 마음을 할매들 실어 무시하면 구독과 좋아요, 큰일 나요. 도 부탁드릴게요.